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아디슈 김전입니다. 오늘도 좋아요 버튼 꾹, 그리고 궁금한 것 무엇이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럼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오늘의 키워드와 함께 9월 15일 데일리 아디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코로나 백신 기대감과 기술주 반등에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날의 첫 번째 미 증시 이슈는 주요 기업들의 대형 M&A입니다. 주요 기업들의 인수합병 소식이 이날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는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회사인 영국의 암홀딩스를 40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모는 역사상 가장 큰 반도체 회사 인수합병인데요. 이 두 회사의 시너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PC용 GPU 등에서는 기술력을 인정받았지만요. 모바일 제품이나 사물 인터넷 기기 등에 들어가는 제품에서는 약점을 보여왔는데요. 엔비디아의 약점이었던 모바일 AP 등을 ARM이 메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회사 간의 합병이 제대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연간 4,120억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흔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는 6%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의 제약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바이오 기업 이뮤노메딕스를 210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계속 이슈가 되어오던 틱톡은 결국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라클이 미국 사업과 관련해서 협력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오라클 주가는 4.4%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미 증시 이슈는 기술주들의 반등입니다. 애플이 3% 오르고 테슬라는 중국에서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발표에 12.5% 이상 급등하는 등 기술주 전반이 회복 흐름을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테슬라의 글로벌 앱 다운로드가 최근 연간 기준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가장 최근의 일주일 전체 글로벌 데이터는 1년 전보다 약 20%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날 테슬라는 12%가량 상승했지만요. 테슬라의 변동폭이 크다는 점은 늘 인지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S&P 500 지수 편입이 좌절이 되면서 테슬라는 지난 8일 하루에만 21%가량 폭락했다가 바로 다음 날 하루 만에 다시 11% 폭등했는데요. 올 들어서 거의 400% 폭등한 상황이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배터리 데이에는 주가 흐름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핵심 이벤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미 증시 이슈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입니다. 지난주 심각한 부작용 발생으로 임상시험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에서 시험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실험 대상자를 기존 3만 명에서 약 4만 4천 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미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연말까지 백신 사용 승인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상장 이후 2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에 따상상을 기록하면서 81,100원까지 올랐던 카카오게임즈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주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거래량은 297만 주를 기록했는데요. 코스닥 시총 3위까지 올랐던 카카오게임즈는 현재 시총 5위까지 내려갔습니다. SK바이오팜보다 청약 경쟁률은 더 높았지만요. 올해 신규 상장 기업 중 따상상상에 성공한 기업은 아직 SK바이오팜이 유일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카카오게임즈 목표 주가를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보고 있고요. 또 카카오게임즈의 실적 안정화 이후에는 11월에 엘리온 출시 전까지는 주가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효성 TNC도 장중에 최고 7% 넘게 오르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효성그룹 화학섬유 계열사인 효성 TNC는 향균 그리고 소치섬유를 사용해서 만든 운동복 마스크가 코로나 특수를 누린다는 소식에 주가도 함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마스크 착용 시간이 늘어나자 소비자들은 마스크의 기본 기능인 발수와 더불어서 귀가 아프지 않은 신축성, 그리고 땀이나 습기도 냄새나지 않은 소치 기능, 재사용이 가능한 경제성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가와 필라테스복으로 유명한 안다르 브랜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코로나19 확산 이후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안다르에서는 지난달 땀에 강하고 숨쉬기 편한 소재의 운동용 마스크를 출시했는데요. 출시한 지 사흘 만에 조기 품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조기 품절된 마스크에는 효성 TNC의 향균 기능이 뛰어난 폴리에스터인 에어로 실버와 소취 기능과 신축성이 뛰어난 스판덱스인 크레오라 프레쉬가 적용이 됐습니다.
안다리는 계속해서 기능성을 갖춘 최고의 소재로 효성 TNC와의 협업을 통해 기능과 편의성을 모두 뛰어난 제품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소비자들의 수요와 함께 효성 TNC 주가도 함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스24도 세 번째 특징주인데요. 예스24는 오늘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IPO를 준비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장외 시장 시총이 45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예스24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예스24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1.97%를 보유하고 있어서 지분 가치로 환산하면 약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전일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에 따르면 12일을 기준으로 카카오뱅크의 한 주당 가격은 12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45조 2,720억 원인데요. 이는 국내 4대 은행사의 합계 시총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카카오뱅크가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해당 기업의 지분을 가진 기업들의 평가 가치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국내 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는 기업들의 배송 전쟁입니다. 코로나19로 언택트 문화가 자리 잡아가면서 배달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들도 배송 경쟁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신세계 TV 쇼핑이 홈쇼핑 업계 처음으로 방송에서 판매한 신선 제품에 대해서 새벽 그리고 당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CJ 대한통운과 협업해서 유통 과정을 줄인 풀민먼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벽과 당일 배송을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커머스 수요가 늘어나고 또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고객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새벽 그리고 당일 배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빠른 배송은 이미 다양한 기업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빠른 배송에 이어서 이번에는 쉬운 반품이 유통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중심으로 반송 조건을 대폭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정책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반품을 잘해주는 게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전에 자체적으로 신선식품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나쁠 게 없다는 판단입니다. 맛이 없고 느끼하거나 신선하지 않다고 판단해도 조건 없이 반품을 받아주는 기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메프와 쓱닷컴, 티몬 등 신선제품 품질 보장제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면서 또 다른 배송 키워드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피델릭스입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로 화웨이가 15일부터 반도체 부품 조달을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동신반도체 유한공사 자회사인 피델릭스가 오늘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화웨이 제재로 화웨이는 기업 생존 갈림길에 섰지만요. 한국도 역시 미중 무역 분쟁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장 연간 10조 원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잃게 됐고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통신과 디스플레이 업계도 화웨이 제재에 따른 시장 쟁탈전과 생존 게임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7일 미국의 기술과 장비를 이용해서 제조한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거래를 위해서는 별도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화웨이 수출 라이선스를 받은 국내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서는 화웨이의 반도체 구매가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에서는 지난 5월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반도체 자급을 위해서 중국 파운드리 업체 중신커즈에 약 4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피델릭스는 중국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인 중신커즈와 플래시 메모리 부분에서 제휴 관계에 있다는 것과 피델릭스의 최대 주주가 중국 반도체 회사라는 점에서 반사 이익이 예상되면서 주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에 어제 1,355원의 종가를 형성했던 피델릭스는 오늘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1,760원에 마감했습니다. 일단 지금 이 사태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화웨이의 대체 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 같은데요. 1차 타겟은 샤오미와 오포, 비보 등 화웨이 이외의 중국 스마트폰 업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화웨이의 공백을 틈타서 2위권 업체들의 중국 시장 지배력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에 주목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서 투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비트컴퓨터입니다. 비트컴퓨터가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원격 의료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격 의료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 비트컴퓨터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차세대 먹거리로 선택한 인공지능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의료 산업에 AI를 접목해서 비율을 늘리면서 신사업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미국 의료회사와 소외계층 지역에 원격 의료 솔루션을 제공하고 코로나19 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 미국 법인과 센텐 코퍼레이션이 노인과 저소득층을 비롯한 소외계층 그리고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원격 의료 지원에 협력을 하게 되는데요. 삼성전자 미국 법인에서는 90일 동안 무료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지원하는 갤럭시 스마트폰 13,000대와 태블릿 PC를 기부하게 되고요. 현지 연방정부가 승인한 의료센터 200곳과 농촌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등에 배포를 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 자회사인 의료기기 업체 삼성 메디슨에서는 인텔과 협업해서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AI 초음파 영상기기를 개발하고 출시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삼성전자의 원격 의료 행보에 원격 의료 테마가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컴퓨터는 올 상반기에 코로나19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올 초에 4,000원대에서 거래가 되던 주가가 7월에 최고 15,600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원격 의료 솔루션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원격 의료 이슈가 있을 때마다 큰 폭으로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비트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유비케어나 인성정보, 소프트센, 케어랩스 등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피델릭스와 비트컴퓨터 소식으로 데일리 핫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